연방노동부는 지난 3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민주당이 운영하는 콜로라도주 덴버시가 불법 이민자 지원을 위해 경찰서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데 찬성하는 히스패닉계 미국인의 비율이 남부국경의 불법 이민 위기로 인해 42%까지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선거팀은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축출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지 않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어린 두 자녀를 달리는 차 밖으로 밀어내 한 명을 숨지게 한 참극을 벌였던 30대 여성이 점성술사 인플루언서로 활동했고 개기일식을 앞두고 종말론에 심취해 있었다는 경찰 보고가 나왔습니다. 어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이슬람 명절 행사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최소 3명이 부상당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지아 중부 지역의 한 시장이 자신이 관리하던 도시에서 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후 공직에서 해임됐다고 WSB-TV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금융당국 등이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를 상대로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주가는 오늘 급락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오늘 이란의 적국에 대한 보복 위협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있는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텔아비브, 예루살렘, 부에르셰바 지역 이외의 개인 여행을 제한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미시 화장품 4월 맞이 세일! 캐비어 추출물 고농축 영양크림 및 단돈 140불, 각종 화장품 세트는 최대 33%까지 세일! 미백, 주름 이중 기능성 아이크림은 10% 할인, 비타C 세럼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더나 플러스 프리미엄 샴푸 세트도 파격 세일, 신상도 떴습니다! 손상된 모발을 눈에 띄게 복구해주는 닥터 그루트 번딩 샴푸, 트리트먼트 세럼, 탈모도 잡고 스타일도 살리는 닥터 그루트 소딩 샴, 미라클 트리트먼트, 두피 토닉 각각 30불에 모십니다. 가까운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 missicoosmetics.com에서 오더하셔도 됩니다. 요즘 건물 사야 된다던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시스콘,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목요일 NM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1, 2월 예상 밖으로 높아졌던 생산자 물가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이 3월 들어 둔화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3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0.3% 상승을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1% 상승해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최종 수요 서비스 가격이 전월 대비 0.3% 상승한 반면 최종 수요재 가격이 전월 대비 0.1% 하락해 서비스 가격 상승을 상쇄했습니다. 또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는 3월 들어 전월 대비 0.2% 올라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8% 상승했습니다. 도매 물가로도 불리는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집니다. 시장은 최근 물가 흐름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전월 대비 지표의 상승률에 주목했습니다. 민주당이 운영하는 콜로라도주 덴버시가 불법 이민자 지원을 위해 경찰서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지역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나인뉴스와 폭스 31 덴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성역도시로 불리는 덴버는 불법 이민자를 위한 서비스에 8,990만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그 자금 중 일부를 공공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약 4,500만 달러를 끌어다 쓸 예정입니다. 덴버시 경찰국은 전체 운영 예산의 약 1.9%에 해당하는 840만 달러가 삭감될 예정이며 소방서는 총 운영 비용의 약 0.8%에 해당하는 250만 달러가 삭감됩니다. 나인뉴스는 이 삭감 예산의 대부분은 충원되지 않은 자리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덴버시 시장인 민주당의 마이크 존스턴은 시장실 예산에서도 9.6%를 줄이고 보안관실 예산 2.2%, 공중보건 및 환경부서의 예산 1.9%, 안전국장 예산 2.4%, 교통 및 인프라부서 예산 3.8%도 삭감해 이주민 지원 예산에 보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스턴 시장은 어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정적 책임을 다하면서 동정심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지만 오늘은 우리의 가장 어려운 과제가 해결 가능하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증거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환영하는 우리 도시가 자랑스럽다면서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우리 시팀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NBC 뉴스에 따르면 덴버는 2023년 1인당 이민자 수가 가장 많은 도시가 됐습니다. 그 해에만 4만 명 이상이 도착해 전체 이민자 인구는 약 71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데 찬성하는 히스패닉계 미국인의 비율이 남부 국경의 불법 이민 위기로 인해 42%까지 상승했다는 새로운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악시오스와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경 장벽을 원하는 히스패닉계 미국인의 수는 2021년 12월 이후 1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38%는 이민자의 본국 송환을 지지했는데 이는 3년 전보다 10%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히스패닉계 미국인의 64%는 너무 많은 이민자가 미국으로 넘어올 경우 대통령이 남쪽 국경을 폐쇄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민은 인플레이션과 범죄, 총기, 폭력에 이어 라틴계 유권자들의 세 번째로 큰 관심사입니다. 연방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대량 추방하기 시작하면 합법 거주자를 포함한 미국 내 모든 라틴계가 대상이 될까봐 걱정된다는 응답이 52%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스페인어만 사용하는 응답자 중 59%, 이민 1세대 응답자 중 57%로 가장 높았습니다. 라틴계 응답자 3명 중 2명꼴인 65%는 이민자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59%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범죄와 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18세 이상의 히스패닉계 미국인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6%포인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팀은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축출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그린 의원은 화요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장문의 편지에서 존슨에 대한 비판을 확대하고 그를 해임할 수 있는 스냅 투표에 대해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앞서 3월 22일 의장직 해임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린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였지만 트럼프 선거 캠프는 11월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또 다른 의장직 경쟁을 만들겠다는 그린의 위협이 당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하원을 장악하는 동시에 백악관에서도 승리하고 상원도 뒤집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 트럼프 측 인사는 폴리티코의 그린의 전술에 대해 100% 산만하고 원치 않았던 것이고 어리석은 짓이라며 우리는 하원 의원들로부터 나오는 이 헛소리의 사이클에 갇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와 가까운 또 다른 인사는 폴리티코에 그녀가 건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공정하다면서 내부 싸움은 트럼프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존슨 의장은
내일 플로리다 판비치의 마르라고로 이동해 트럼프와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선거 청렴성에 대한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 낙태법, 2020년 선거와 같은 이슈에 대해 질문하고 싶어하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는 트럼프가 대통령직 복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존슨을 고려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이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시스콘,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지난 월요일 어린 두 자녀를 달리는 차 밖으로 밀어내 한 명을 숨지게 한 참극을 벌인 30대 여성은 점성술사 인플루언서로 활동했으며 개기일식을 앞두고 종말론에 심취해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 ABC7 등 현지 언론은 어제 LA 경찰국이 이 사건의 용의자 데니엘 존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면서 그의 SNS 게시물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존슨이 온라인에서 데니엘 아유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점성술사가 맞다고 언론에 확인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웹사이트와 연결된 X 계정에는 메인 게시물로 깨어나라, 종말이 왔다. 귀가 있는 모든 사람은 들어라. 당신이 믿는 것을 선택할 때가 지금이다. 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글은 존슨이 지난 5일 작성한 것입니다. 그녀의 X 계정 팔로워는 10만 4,600명에 달합니다. 미국 등 북미 지역에서는 지난 8일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부터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 현상이 7년 만에 나타나 사람들을 흥분시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존슨은 개기일식이 일어난 당일인 8일 오전 3시 40분께 LA 카운티의 자택에서 동거남인 제일런 체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자신의 포르쉐 차량 조수석에 9살과 생후 8개월 된 두 딸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는 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 문을 열고 두 딸을 차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내던져진 생후 8개월 된 영아는 뒤에서 오던 차에 치여 숨졌고 9살 딸은 살아남아 병원으로 이송된 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존슨은 아이들을 밀어내고서 30분쯤 뒤 인근의 시내 도로에서 시속 100마일이 넘는 속도로 차를 몰다 가로수와 충돌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를 자살로 결론지었습니다. 어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이슬람 명절 행사장에서 총격이 일어나 최소 3명이 부상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30분께 시 서부에 있는 이슬람 사원 앞 클라라 무함마드 광장에서 라마단 종료를 기념하는 이슬람 명절 축하 행사가 진행되던 중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두 무리의 사람들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져 총성 약 30마리 울렸고 이에 사람들이 현장에서 도망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자는 현재까지 3명으로 파악됐으며 사망자는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총을 소지하고 있던 15세 소녀는 경찰의 총에 맞아 다리와 어깨에 상처를 입었고 또 다른 남성 1명은 배에, 다른 청소년 1명은 손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총을 맞은 15세 소년을 포함해 모두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지아 중부 지역의 한 시장이 자신이 관리하던 도시에서 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후 공직에서 해임됐다고 WSB-TV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관계자들은 34세의 브랜든 홀트 시장이 파인뷰시 자금을 유용했다고 말했습니다. 1월 16일 당국은 홀트 시장을 75건의 절도 혐의로 체포하고 기소했습니다. 화요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홀트 시장이 사건의 최종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둘 중 먼저인 날짜까지 추가 조치 없이 즉시 직무가 정지됐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홀트에 대한 조사는 2023년 10월에 시작됐습니다. 윌콕스 카운티 보안관과 지방검사는 조지아 수사국에 유용자금 조사를 시작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홀트가 75건의 개별 캐시 앱 결제를 통해 시자금 64,455달러를 훔쳐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3월 홀트의 기소 직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령했는데 위원회는 홀트의 기소가 파인뷰 시장실 행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대중의 권리와 이익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역방송 WMAG에 따르면 홀트가 절도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빕 카운티에 있었던 기소에 따르면 홀트는 베이콘 아스팔트의 계좌번호를 사용해 그 회사에서 22,196달러를 훔친 일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 등이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를 상대로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와 재무부는 모건 스탠리가 위험 고객의 신원을 조사하기 위해 충분한 조처를 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은행 감독 권한을 지닌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2020년 고객 신원 확인 및 자금 세탁 방지 관련 은행 측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한 뒤 이 조사가 확대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당국은 이상 거래가 탐지된 일부 해외 고객에 관한 정보를 탐색해왔으며 이와 관련한 모건 스탠리의 정책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특히 자회사 이트레이드에서 거래가 차단된 일부 고객이 모건 스탠리에서 거래를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관련 자산관리 부서를 집중해 추궁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트레이드는 모건 스탠리가 지난 2020년 인수한 온라인 증권사입니다. 규제당국 조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건 스탠리 주가는 이날 전장 대비 5.25% 하락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적국에 대한 보복 위협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있는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텔아비브, 예루살렘, 베르셰바 지역 이외에 개인 여행을 제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란은 지난 4월 1일 다마스쿠스 주재 자국 대사관이 공습을 받은 데 대해서 보복을 다짐하며 이미 전쟁 속에 있는 가자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연방정부는 한 국가에 있는 직원에 대한 보안 조치를 변경할 때 경고문을 발령해 모든 미국 시민에게 알리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중대한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은 동맹국의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안경보에 관해 질문을 받은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공개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밀러는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현장 상황에 대해 항상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며 직원과 가족의 개인 여행을 제한하게 된 구체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중동, 특히 이스라엘의 위협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한 장의 투표가 밝고 단단한 미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 모두 투표합시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지역사를 위해 투표해주세요. 한인동포 여러분, 우리 투표를 합시다. 한인사회를 위해서 투표합시다. 동포들의 유상을 높입시다. 이것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투표합시다.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주세요. 투표합시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 캠페인은 종합건설회사 시스콘,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PPI, 그러니까 도매 물가라고 이야기하는 생산자 물가 지수죠. 이 PPI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느끼는 소비자 물가에 비해서 한 6개월 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PPI의 지수가 6개월 정도 뒤에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3월 달에 도매 물가가 소폭 상승했다. 0.2%면은 지금 연준에서 타겟하고 있는 2%대의 인플레이션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거기에 0.2% 올랐다. 이거는 6개월 뒤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최근에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3% 중반대로 갑자기 올라가면서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도 안 하고 뭐 상당히 경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다들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분위기, 지금 어쩌면 연준에서 연방 기준 금리를 더 올려야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PPI가 낮게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 6개월 뒤면은요, 지금 9월 달이 되겠죠. 3월 달 지표가 반영이 되려면. 그래서 보통 그래서 시장에서 이야기하기를 빠르면 6월 달이면은 연준이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9월 정도로 늦춰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일련의 보고들을 다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올해 어쨌든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안에는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금리가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연준에서도 저희가 볼 때에는 올해 하여간 금리 인하를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PPI가 계속 유지만 돼준다고 하면 그러면 이르면 9월부터는 금리 인하 이야기가 가능하지도 않겠는가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금리가 너무 높아서 모든 경기가 힘들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경기가 좋아지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경기 침체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미 많은 분야에서 경기가 어렵다,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상당히 힘들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은행이 대출을 안 해줍니다. 은행 스스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출을 잘 안 해주는 상황이어서요. 지금 특히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그런 시기를 당분간 보내야 할 것이다. 각오는 하셔야 된다. 하지만은 언젠가는,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금리를 낮추기는 할 것 같다라는 희망적인 소식이 계속 있기는 하다.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콜로라도주의 덴버, 그건 뭐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파란 도시 중에 파란 도시입니다. 이 덴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국에서도 가장 빠르게 마리화나 합법화하고 뭐 여러 가지 성역 도시 해가지고 뭐 불법 체류자들 오면 우리는 경찰이 너희들 못 잡아가게 할게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조치들을 취했던,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친이민적인 그러한 지역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곳이고요. 민주당이 진작에 이끌고 있는 도시인데, 이곳에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 대비 불법 입국자 숫자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71만 명이 넘어섰다라는 통계가 발표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요, 다리 밑에 그냥 다 텐트 치고 쫙 있는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서든 그냥 그 불쌍한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봉사단체들한테서 빌어먹고 살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덴버 쪽의 소식이 저희가 이렇게 매일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범죄 소식이 그렇게 많이 들려오진 않습니다. 분명히 범죄가 많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런데
이 불법 입국자들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죠. 8,990만 달러라는 지원 예산 편성을 합니다. 8,990만 달러라는 예산 편성을 한 것 중에서도 시정부가 감당해줘야 될 부분으로 해가지고 4,500만 달러를 얘기하는데 원래 시 예산을 세워놨던 부분에서 시가 좀 더 절약하자, 허리띠 졸라매겠다 해가지고요. 덴버 시에서 가장 많은 돈을 뺏기는 부서가 경찰서. 경찰서는 무려 840만 달러를 뺏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방서가 250만 달러를 내놓는다고 하고요. 그것 외에도 시장실, 보안관실, 공중보건 및 환경부서, 안전국장실, 교통 및 인프라 부서, 이런 여러 시정부 부서들이 전부 다 예산을 줄여가지고 십시일반 모아내서 4,500만 달러라는 돈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4,500만 불 정도 되는 4,400 얼마 되는 이 나머지 돈은 그럼 어디서 오느냐? 예. 일단 주정부, 이제 콜로라도 주에다가 지원 예산 신청을 했겠죠? 그리고 이미 진작부터 이 존스톤 시장이 했던 일인데 연방정부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예산 지원 요청을 해놓은 상황. 이것은 뉴욕에서도 우리가 이미 보았던 현상입니다. 뉴욕도 불법 입국자들 다 받아주겠다, 도와주겠다,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들 오면은 쉘터에다 집어넣어주고 밥도 주고 이러고 350불짜리 들어있는 크레딧 카드도 주고 이런 식으로 각종 지원을 해주면서 와 우리 10억 달러 들어갔어 돈 연방정부 제발 돈 좀 주세요 이러고 있는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시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돈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이 허리띠를 졸라맨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인력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이면 경찰이 인력이 더 몇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그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공석인 자리에 배정되어져 있는 예산을 싹 다 뺐다는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만약에 새로운 경찰 인력이 충원이 돼서 경찰이 더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 월급 줄 돈이 지금 현재는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을 더 뽑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도시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은 그러면 당연히 치안을 담당하는 치안 경찰관의 숫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야 주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소방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부서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늘려야 되는 공직자들, 자기네들이 벌써 예산을 확보해 놓은 그 빈자리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이야기. 더 이상은 공직자를 뽑지 못하는 상황.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공항에 있는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한 클래스가 더 지금 충당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인건비 같은 것들이 공단 쪽에서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정부에서 돈을 안 줘도 되는 상황이어서 그쪽에는 또 소방대원들이 또 모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요. 시가 시 같지 않은 상황이 돼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스틴 시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스럽다. 네. 우리가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 감당해내면서도 그러면서도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이거 둘 다 하는 거는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하지만 우리는 해냈다. 덴버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을 절반 가까운 예산을 만들어냈다. 자랑스럽다. 우리가 뭉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기자회견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민을 옹호하는 분들, 이민 옹호, 저도 이민 옹호자입니다만, 저 이민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민을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법한 사람들을 옹호해줘야지, 불법으로 온 사람들까지도 이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불법으로 온 사람들은 불법 입국자일 뿐이다. 그들은 법을 어기고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추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시의 미래 예산, 시가 앞으로 써야 될 잠정적인 일종의 예비비 같은 것 아닙니까? 인간이라는 게 내일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요. 일종의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탈탈 털어가지고 이렇게 이주자들한테 주겠다. 그러면 결국은 시의 돌발 사태가 생겼을 때 시는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다. 시의 돌발 상태가 생겼을 때 이들을 경찰로 고용을 할 건지 소방대원으로 쓸 건지 난 절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 모자라죠? 모자랍니다. 덴버시는. 결국은 지금 연방정부에다가 예산 요청을 하게 되는데
연방정부에서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그거는 나는 덴버에 살지도 않고 덴버랑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내가 낸 세금의 일부가 그들한테 가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이걸 보통 일반 국민들이 참지 못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너무 우물안 개구리도 아니고 왜 자기 동네만 생각을 하고 전체를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정말 장기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근시안적으로 당장 저들 도와줬어, 내가 먹을 거 좀 줄이고 저들 도와줬어 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모습. 참 선한 행동했다, 착한 행동했다,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구나 라고 칭찬을 해줘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멍청아,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바보 같은 놈아 라고 한마디 해줘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가 갈피가 잡히지 않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폴리티코가 전한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이 보도에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뭐냐면은요,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다고 할 경우 그때 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계속해서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 안에서 나온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심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그런 마음을 왜 읽지 못하고 마이크 존슨을 해임시키는 해임 동의안을 냈을까요? 이것이 저희가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의 입장에서는 원칙주의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마이크 존슨은 부패했다, 실패했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져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그 선거 캠프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선거를 이겨야 하는 것이 가장 중차대한, 가장 최선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탑 프라이어리티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질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이기려면 하원 의장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리를 유지해 주어야 한다. 만약에 지금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내려보내고 나면 또 다른 하원 의장 뽑아야 될 텐데, 지난번 기억나십니까?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 쫓아내고 난 다음에 이 존슨 하원 의장을 새로 뽑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야만 했죠. 그러한 일들이 지금 불과 선거를 6개월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은 이 현재 상황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좀 심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된 이후에 기금 모금을 잘 하고 있습니다. 선거 자금 잘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원 의장으로서의 선거 지원 부대 역할을 굉장히 잘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한 가지는 보여준 셈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연방 하원 선거가 이제 치러지게 될 텐데 11월 달에 그 중에서도 접전 지역들, 그러니까 공화당하고 민주당 하원 의원 후보들이 접전을 벌이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지원을 해주는 역할들을 아주 적시적소에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결국은 상당히 중요한 자금의 문제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존슨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충분한 자금을 모아서 딱 필요한 곳에다가 적시에 돈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미 하원 의장이 되자마자 상당한 금액의 선거 자금을 모으면서 그러한 능력을 일단은 어느 정도 입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 입장에서는 존슨 하원 의장이 지금까지 봤을 때에는 이 선거를 승리하게 하기 위한 역할에 일단 한 단계는 성공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 지금 와가지고 존슨 의장 내몰고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게 되면 그 과정도 힘들겠지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또 다시 또 선거 자금 모으고 활동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 선거는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슨 의장이 지금 해오던 일들을 계속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전에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을 선택하고 그를 믿고 지원해 주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아서는 존슨 의장에 대한 신뢰와 의지, 믿음, 의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존슨 하원 의장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다른 강성파, 강성우파 하원 의원들의 비난을 이겨내면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다 수행할 수 있을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들이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 최근에 한국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허탈감에 빠지는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한국 국민들이 이 정도까지 좌경화되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저희가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아닐까. 이 부분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한국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한국 선거 결과가요, 무슨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한테 유리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애매합니다. 사실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변한 게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조금 줄어들었고요. 국민의힘 의석수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크게 변한 건 아니지만 판세가 바뀌는 것은 아니었지만 판세는 그대로 있는 상태.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4.40 총선 전이나 후나 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달라진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뭐 정권 심판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워낙 심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는 과반수 득표도 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됐던 그러한 상황이었었죠. 처음부터 절름발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상황에서 처음에 국정운영 2년을 해왔던 모습을 보건대 앞으로 3년 남아있는 시간도 계속해서 뚝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정치를 펼쳐주길 저희는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놀라신 것 같고 실망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똑같다.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라는 이게 제가 억지 춘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저희가 볼 때는 멀리서 볼 때는 그렇게까지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보도 내용들을 보면은 지나치게 정부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처럼 다들 보도하는 것을 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4월 11일 목요일 NM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